넘버스에서 차트를 그리고 차트에 여러 가지 속성을 주어서 여러분이 차트의 외양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기타 차트에 필요한 부분적인 요소들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우리가 다뤘던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의 영역을 선택하고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막대 차트를 선택을 해도 쉽게 차트를 그려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차트의 속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차트 부분에 다음과 같이 차트 스타일이라고 있습니다. 차트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차트의 속성들을 지정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차트 스타일로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타일을 나중에 한 번만 클릭해 주면 해당 스타일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차트에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차트의 제목을 눌러주면 제목을 보이게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제목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각국 나라별 인터넷 이용률이라고 입력을 해보죠. 다음으로 이제 범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2010, 2011, 2010이라는 것이 범례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례를 켰다 꺼주면 다음과 같이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를 켜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차트의 테두리를 보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려진 데이터는 차트 데이터 중에 어떠한 가려진 데이터가 있을 경우 그 데이터도 같이 보이게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체입니다. 차트의 서체를 여러분이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서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헬베티카 뉴라는 서체로 다음과 같이 바꿔보도록 하죠. 그리고 헬베티카 뉴 서체의 자간 축소 볼드체로 다음과 같이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것은 차트 색상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3D 차트를 소개할 때 잠깐 제가 소개드렸던 것처럼 차트에 이미지 혹은 차트의 텍스처를 이런 식으로 입힐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간격입니다. 간격이라는 건 먼저 열 사이는 다음과 같이 각각 이런 열들의 사이 간격을 말하는 거겠죠. 이것을 늘려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열 사이 간격이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세트 사이는 다음과 같이 하나, 둘, 세 개가 모여서 하나의 세트를 이루고 있는데 이 세트 사이의 간격을 다음과 같이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각각의 세트 간에 구분을 해주려고 한다면 이 세트 간격을 좀 더 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으로 이제 배경 및 테두리 스타일. 현재 배경은 색상이 채워져 있지도 않고 그냥 투명한 상태죠. 배경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색상 채우기로 지정을 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색상이 뒤에 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뿐만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고급 그라디언트, 이미지 이러한 것들을 색상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은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 놓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테두리의 스타일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테두리의 스타일이 점선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점선의 색깔을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굵기를 굵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테두리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테두리를 이렇게 켜주게 되면 이 차트의 테두리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라는 것은 그룹별로 개별 시리즈별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별 시리즈별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각각의 열마다 그림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룹을 지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그룹에 한꺼번에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자를 여러분이 흐림, 오프셋 뭐 이러한 것들을 조절을 해서 여러분의 차트의 가독성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에서 이미 설명드렸던 차트의 유형을 바꾸는 메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꾼 속성들을 가지고 차트 스타일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차트 스타일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모든 시리즈에 지정을 할 것인지 볼 수 있는 시리즈 스타일만 지정을 할 것인지라는 옵션이 나옵니다. 모든 시리즈 스타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차트의 색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리즈를 말하는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가지 종류의 색상이 이 차트의 스타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3가지 색상만을 스타일로 지정을 하고, 나머지 3가지 색상은 기존의 스타일을 유지를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제일 첫 번째는 모든 시리즈의 스타일을 한꺼번에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를 선택을 하고 승인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차트에 스타일이 적용이 됐고, 다른 차트의 스타일을 선택했다가 제가 다시 이 차트 스타일을 눌러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앞서 지정한 차트의 속성들이죠. 차트 색상, 글자체, 간격, 배경 및 테두리 스타일 등등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의 스타일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차트 스타일을 한번 변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좀 진한 색상을 선택을 하고요. 그림자를 빼주겠습니다. 그림자를 이렇게 뺀 상태에서 이 차트의 스타일을 재지정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하게 되면 차트 스타일을 그냥 차트 스타일을 적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처럼 그냥 이 차트 스타일을 클릭해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선택 부분에서 스타일 다시 정의하겠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어떤 스타일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을 이 차트 스타일로 다시금 적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스타일을 삭제, 이런 메뉴가 있는데요. 선택 부분에서 스타일 다시 정의를 눌러서 승인을 누르면 그림자가 사라진 스타일로 다시 이것이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스타일을 이렇게 선택을 했다가 다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스타일을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그림자는 없고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차트의 스타일이 다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축은 Y축과 X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축 이름을 눌러주게 되면 Y축에 대한 값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이용률이라고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축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축선을 누르게 되면 축의 선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테두리를 없애주고 보시는 것처럼 축선을 활성화시켜주면 Y축에 대한 축선이 이렇게 생기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테두리를 원하지 않고 Y축에만 선을 만들어주고 싶다면 축선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축 눈금으로는 선형, 로그 뭐 이러한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축 눈금에서 Y축의 최대 최소 값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최대 값이 90이죠. 그런데 최대 값을 제가 100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최대값이 100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면서 나머지는 75, 50, 25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주 눈금선이 4단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걸 5단계로 바꾸면 총 5단계의 주 눈금선으로 조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소값도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보조 눈금선도 또 따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값꼬리표라는 게 있는데요. 값꼬리표를 어떤 것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사용자 설정 포맷으로 퍼센트 기호를 붙이고 여기 소수점 뒷자리를 없애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설정 포맷으로 예를 들어 제가 여기다가 퍼센트를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승인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Y축 선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값거리표를 앞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Y축, X축에 적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앞기호와 뒷기호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앞기호랑 뒷기호는 우리가 앞에서 이런 식으로 값고리표를 지정을 안 했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숫자로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뒷기호에 퍼센트만 붙여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퍼센트를 입력을 해주면 해당 Y축 기준값들의 뒤에 퍼센트가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호를
Y축에 표시를 해주어야 한다면 앞기호 뒷기호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0%, 20% 우리가 지금 방금 뒷기호를 붙여준 이 값들을 우리는 꼬리표라고 부르는데요. 이 꼬리표의 기울기도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화를 눌러 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임의의 각도로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미 지정된 각도로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차트의 꼬리표를 지정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제 주격자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격자선이 굵기가 0.25포인트고 회색 색상의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점선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점선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격자선의 그림자 효과도 주실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격자선을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 주실 수가 있고 보조격자선도 추가해서 다음과 같이 주격자선과 함께 뒤에 보조격자선도 추가해 주실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시점입니다. 표시점을 안쪽, 중앙, 바깥쪽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쪽으로 지정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자그마한 선이 튀어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각각의 꼬리표에 해당되는 부분에 표시점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축을 한번 살펴보죠. X축 카테고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축 이름 역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축에서 국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그리고 시리즈 이름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시리즈 값이 나타납니다. 2010, 2011, 2010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 시리즈 이름을 표시를 해주면 다음과 같이 시리즈끼리 서로 겹쳐서 표가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시리즈 이름은 우리가 앞서 적용한 범례 기능으로 대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축선, X축의 축선이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카테고리 꼬리표 자동 맞춤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카테고리 꼬리표 보기, 사용자 설정, 카테고리 간격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해주면 카테고리가 나타나지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모든 카테고리 꼬리표 보기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꼬리표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꼬리표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이블 참조는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참조하는 레이블을 변경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레이블이 선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넘버스에서는 각각 데이터를 기반으로 차트를 그려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참조하는 기능 등을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꼬리표 기울기 앞서서 배웠죠. 그래서 오른쪽 대각선, 뭐 왼쪽 대각선 이런 식으로 조정하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눈금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점선 그리고 실선 이런 식으로 눈금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0.25포인트로 조절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바둑판 모양의 눈금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시점, 그래서 안쪽으로 표시점을 해주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세트별로 표시점을 이렇게 만들어준 표를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차트의 속성과 축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리즈 속성과 정렬 속성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